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간만에 목소리가 또 이상한데 이 냉방병에 걸렸는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뭐 감기 증상 같은 건 없어요. 뭐 열이 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코가 막혔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살짝 느낌은 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에어컨을 좀 한 방 세게 맞았더니 소리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다들 냉방병 조심하세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건강검진 하러 갔다 온 얘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겨울 이불이 너무 크고 걸거치는 거야. 그래서 다이소 압축팩을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납작하게 만들어서 넣고 그거를 이제 옷장에다가 딱 넣었더니 사실 뭐 이불 하나 넣는다고 되게 크게 변하는 건 없었지만 그냥 걸거치는 걸 하나 치웠더니 왠지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수요일에는 뭐 별거 없었던 것 같고 목요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단축 근무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행 일자리가 야외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호우특보 발표로 인해서 12시에 퇴근하세요 라는 연락이 왔어요. 사실 돈은 다 쳐줄지 안 쳐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라 그러니까 왔어. 근데 사실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상특보 같은 거를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사실 피해 소식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광주랑 대구 쪽이랑 어쨌든 요 밑에 지방 쪽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조금 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해가지고 상담쌤도 아예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물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수해를 입고 난 이후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때부터 아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대구 피해 지역을 보니까 제가 대구에 살 때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서남 신시장이랑 그리고 집 근처에 있었던 두류공원 그리고 제가 다이소를 자주 갔던 죽전 내거리 이쪽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거의 진짜 매일 돌아다녔던 곳이어가지고 좀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기사를 막 찾아보는데 침수 기사는 있어요. 근데 복구가 되었다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부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광주, 대구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침수 피해를 많이 입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지역들의 복구가 잘 되기만을 정말 바랍니다. 저는 자연재해가 너무 무서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마포 책소동 다녀온 후기 그 방송에 댓글은 따로 없었고요. 제가 트위터에 방송 공지를 올린 거에다가 민지영 작가님께서 인용글을 써주셨어요. 희미님, 저 밀린 책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처링 밀림의 왕. 이 뭐냐면 밀림의 왕에 나오셔가지고 이 밀림의 왕에 업로드가 될 때 밀린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밀린 책을 읽겠다라고 민지영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실행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찾아주시고 함께 책소동 즐겨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방송도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 방송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지도 않았겠지만 저의 이 후기 같지 않은 후기를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일본어 팟캐스트 서울의 지형과 샌다이의 미여기까지 들어주시다니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그 팟캐스트 트위터 계정까지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팔로잉을 했습니다. 지금 1, 2-1, 2-2, 3 요렇게까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ジオンさん、聞い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ジオンさんの小説は本当に良かったです。
最近見た小説の中で一番面白かったです。私は日本のドラマとか映画とかアニメなどを通じて並んだ様々な話し方が混ざっているオタクの日本語なので、なんか恥ずかしいですね。제가 그냥 막 녹음을 하다 보니까 혼자 또 일본어를 막 짓거려 놓고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별 내용은 아니고 지영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님의 소설은 정말 좋았어요. 최근에 본 소설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말투가 섞여 있는 오타쿠의 일본어라서 왠지 좀 부끄럽네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관악의 딸들이랑 닭 한 마리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개인 카페에 가서 그 카페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라떼, 커피도 디카페인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밤이라서 카페인은 안 돼. 근데 저 사실 그날 닭 한 마리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처음을 제가 좋아하는 관악의 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맛집 투어를 좀 많이 하기로 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목욕탕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한 분이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데헌에 목욕탕이 나오죠. 근데 저는 사실 OTT도 잘 안 쓰고 또 뭐 유행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고 이런 편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음날 다른 분이 또 캐데헌을 보라고 아이디까지 빌려주셔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이제 아는 언니랑 콩국수 맛집이라고 하는 진주회관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맛있는 콩국수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저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자리도 먼저 잡아주고 주문도 해주고 저는 이제 그래서 토요일에 상담 끝나고 바로 그 진주회관으로 가서 정말 편하게 콩국을 정말 맛있게 싹싹 다 긁어 먹고 왔고 역시 명성만큼이나 비싸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지간하면 저의 루틴 이제 어로드 커피에 가가지고 새로 나온 신메뉴인 호두 음료랑 그리고 쪽잠 전시회 때 디저트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못 먹었던 얼그레이 초코 케이크하고 망고 케이크까지 시켜가지고 정말 맛나게 다 먹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이게 배가 안 꺼지길래 그 관딸 분과 언니가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신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엄청난 뒷북이죠. 근데 제가 원래 좀 이래요. 제가 이제 원래 OTT를 잘 안 쓰니까 보고 싶은 게 생기면 한 달만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인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보거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지인 찬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어인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외국 컨텐츠를 볼 때에는 보통 원어 버전으로 보고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캐데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 더빙이 더 착착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들었을 때 와닿지 않았던 부분, 그냥 흘려버렸던 그런 부분들도 한국어로 하니까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그 사자보이즈 나오는 부분에서 꾸꾸까까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국어 더빙할 때도 꾸꾸까까로 했으면 박지훈 생각도 나고 좋았을 텐데 한국어 더빙에서는 응애응애로 바꿨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생각보다는 꽤 재밌었다. 일단 제가 아예 안 보면 안 보지만 보기 시작했을 때는 노래가 나오면 또 이게 흥이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좀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나는 대로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캐데헌을 볼 예정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엄청난 스포가 될 수 있으니 꼭 캐데헌을 보시고 나서 제 후기를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후기 같지 않은 후기,
내 감정 중심적인 후기를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뭐 그런 고차원적인 후기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미리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할 거예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헌트릭스의 펜 상징 색깔이 보라색이더라고요. 제가 노란색이랑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보라색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트위터나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헌트릭스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에는 아이브의 레블 허트가 떠올랐고 그리고 테이크 다운을 들었을 때에는 약간 블랙핑크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골든을 들으면서 와 되게 아이브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이브의 유진이가 골든 커버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절만 짧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멋진 커버였고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골든이 굉장히 톤이 높고 물론 유진이는 할 수 있겠지만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1절만 들었지만 굉장히 멋있었다. 유진이 최고! 그리고 사실 저는 테이크 다운이 이제 엔딩 부분에 트와이스 버전으로 나오는 테이크 다운이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지효의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트와이스의 느낌이 확 나기는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최애는 정연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헌트릭스 멤버야. 근데 이 두 곡이 그 연말 무대가 아니라 그냥 컴백을 할 때 골든이랑 테이크 다운 중에 뭐를 타이틀로 하고 싶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가사 내용은 제외하고 그 멜로디나 분위기만 봤을 때 나는 테이크 다운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블랙핑크보다 아이브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골든이랑 테이크 다운의 멜로디나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테이크 다운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다. 근데 골든도 너무 좋았어요. 둘 다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로 테이크 다운이 좋았다. 그리고 사자보이즈는 제가 요즘에 그 남돌이라고 하면 사실 NCT랑 세븐틴 정도밖에 아는 팀이 없어가지고 딱히 떠오르는 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5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내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5명 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외모만 봤을 때에는 초록색 머리가 조금 귀염상이라서 그나마 조금 내 스타일일까 싶었는데 랩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보컬잡이, 특히 메인 보컬잡이라서 래퍼를 좋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인지 이제 초반에 헌트릭스가 공연을 하다가 이제 메인 보컬인 루미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메보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야. 나는 나조차도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되거나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못 낼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메보가 노래를 못하게 된다? 나 진짜 너무 슬프거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특히 또 메보잡이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참 울었어.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눈물 포인트가 목욕탕을 같이 못 간다라는 거. 제가 목욕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목욕탕을 함께 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상상을 했더니 거기에 또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근데 캐대언에 나오는 목욕탕의 형태가 제가 잘 가는 대중탕의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괴리감은 있었지만 캐대언을 보는 내내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는 씻고 나와서 땀나는 게 싫어서 잘 안 가긴 하지만 가을쯤 되면 서울에 있는 목욕탕을 한번 뚫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트위터에 이렇게 캐대헌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이렇게 짧은 짤로만 봤을 때에는 너무 비쩍 마르고 노출이 있는 의상을 여자 그룹이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걸그룹 산업이라는 게 그렇구나. 이것 또한 K-팝의 현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 노출 의상을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캐대헌의 캐릭터 자체가 뭐 남자고 여자고 일단 다 말랐어. 그래서 마른 거는 그래 그 캐릭터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돌은 또 다 벗겨놓고 남돌은 또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근육으로 나온 애는 근육을 보여줘야 되니까 옷을 벗긴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여돌은 벗기고 남돌은 싸매놨다. 요것이 진정한 K-팝의 현실이죠. 그리고 일단 또 기본적으로 캐대헌에 나오는 노래 가사가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국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비율이 요즘 K-팝 가사에 영어가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랄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K-팝의 현실을 반영한 느낌 같아가지고 크게 위화감은 없었다. 근데 사실 영어든 우리말이든 자막을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에 조금 힘들었다. Yeah.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인 헌트릭스가 꽤나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트위터에서 귀엽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해치 역시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까마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벌써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네. 마지막에 루미랑 진우가 그 뭐 결탁? 협조하는 관계가 되면서 결국 남돌 여돌을 엮어주는 느낌인가 했는데 진우가 마지막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가 되면서 그냥 잘 끝났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셨을 분들은 저 때문에 산통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루미가 악령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 악귀의 문양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자마자 왜 지구 오락실에서 이은지가 미미를 가려주면서 카메라 꺼! 우리의 현타 왔잖아! 카메라 꺼!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을까. 내가 만약에 헌트릭스 멤버였다면 루미가 뭐 우리한테 숨겨서 거짓말을 했든 뭐든 일단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 벗겨진 옷을 입혀주고 아니면 뭐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입혀주고 가려주고 나중에 좀 수습이 된 다음에 왜 거짓말했어? 왜 숨겼어? 하고 따질 것 같단 말이야.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것 같다. 실제 상황이 되면 나도 싸우려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안 싸우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옷을 일단 입혀주고 가려주고 같이 어떻게 도망을 가든 수습을 하든 하고 나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매니저 새끼가 사자 보이즈로 돌아서는 거 보고 내 눈도 같이 돌았다. 이게 실제로 연예계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되게 좋겠지만 매니저가 나쁜 놈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팀들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팀 내에 뭔가 큰 문제,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밥인지 뭔지 저 새끼 잡아라! 라고 혼자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래도 뭐 결국 마지막에 헌트릭스가 다시 뭉쳤을 때 또 이 벅찬 감정, 또 눈물이 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아이돌 팬들이 보면 정말 오열각이다. 나만 그래? 근데 나는 H.O.T 팬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H.O.T를 좋아할 때부터 5 빼기 1은 0인 세상에서 나는 살아왔거든. 그래서 헌트릭스도 3 빼기 1은 0인 거야. 그냥 H.O.T 재결합 콘서트에 갔던 내 마음인 거야. 헌트릭스가 다시 뭉쳤어.
너무 기쁜 거지. 아휴. 네, 또 이렇게 막상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첫 번째 초반의 화면에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헌트릭스. 저도 김밥이랑 라면이랑 먹고 싶은데 평소에 라면 잘 안 먹지만 컵라면은 봉지 라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소량이고 면이 얇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진짜 먹을 때가 있긴 해요. 어쨌든 벌써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고 스크롤이 10분 동안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작품은 다 그런가요? 제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다 끝났는데 10분이나 남았길래 저는 뒤에 뭔가 쿠키라던가 그런 게 더 있을 줄 알고 스크롤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 스킵을 했는데 결국 10분 내내 다 크레딧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캐대헌 본 감상은 이 정도고요. 정말 후기 같은 후기를 바라셨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2번이나 연달아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빌려준 지인한테 아 덕분에 너무 잘 봤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사실 캐대헌이랑 미지의 서울을 같이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미지의 서울은 안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가 못해가지고 무려 100분짜리 캐대헌을 2번이나 연달아 봤더니 그나마도 중간에 잠깐씩 멈춰가면서 봤는데도 이 기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볼 기력이 있을 때 미지의 서울을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했어. 근데 또 이왕 볼 거면 쭉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캐대헌 얘기는 정말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늘은 여성의당에서 진행한 피해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여성 청소년 사칭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 분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와주신 만큼 참석한 모두가 아주 집중한 상태로 경청을 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리셋 활동가분과 변호사님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뭐 현재 시스템, 제도의 한계 등에 대한 강연을 또 해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다수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찰이 신고를 반려했다라는 것에 한번 분노를 했고 피해를 당한 여성 청소년들이 직접 그 피해 상황을 복기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사건 개요를 정리했어야 했다는 게 정말 상상조차 못할 고통으로 느껴져서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성범죄가 사라지질 않는 거야. 성범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수사기관과 정부 정말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놓치기가 쉬운데 여성의당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주고 또 이제 공론화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분위기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누굽니까? 이 무거운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담회 갈 때 여자라서 봐줬다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대변인님이 보자마자 이거 뭐예요? 하고 웃으셔가지고 같이 웃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는 환경에 노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저의 고질병인 발작 기침이 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담회를 진짜 열심히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기침이 또 나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멀리에 가가지고 기침을 시원하게 다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래퍼 이경아 변호사님의 강연을 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말의 속도가 엄청 빠르신데 딕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단체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간담회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늘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갈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티셔츠 어디서 샀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왠지 뉘앙스가 한남만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라우더북스에서 최근에 나온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엔솔로지 중에 들깨이빨 작가님 작품 중에 한 컷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재밌어만 하지 말고 책을 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밥도 먹고 차 마시러 가서 옷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셔츠를 입고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다 체크 셔츠를 입고 왔냐? 이러면서 다 셔츠를 입고 왔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분이 저는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밝은 옷을 입고 나왔다 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의 이 여자라서 봐줬다 티셔츠를 살짝 이렇게 잡아 올리면서 저도 가장 밝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들 빵 터졌고, 그리고 이번에 그 차 마시는 자리에서는 저의 이 티셔츠를 알아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도서전에서 구입했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도서전은 못 갔고 마포 책소동에서 샀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거 자동이야. 라우더북스에서 최근에 나온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엔솔로지 중에 들깨이빨 작가님의 작품인 남자 패는 만화의 한 컷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님 혹시 마케팅팀에서 나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야.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제가 한남만을 많이 좋아하는 것일 뿐 라우더북스에서 1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냥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도서전에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 외에 이렇게 도서전 바깥에서 일상에서 입고 다니는 분은 처음 봤다라고 하시길래 굿즈는 모름지기 입고 써야 맛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저의 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티셔츠만 입고 갈 게 아니라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책을 들고 갔어야 됐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갈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물을 보여줬으면 이게 훨씬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사진으로만 보여준 게 조금 아쉽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여자라서 봐줬다 티셔츠를 입을 날이 오면 그때는 한남만 책을 꼭 챙겨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만약에 약속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게스트 분이 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날짜는 잡았는데 그분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뭐 다다음 주라도 다시 약속을 잡으면 되는 일이라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제가 혼자 버거워할 때 게스트를 흔쾌히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혼자 녹음을 할 때에는 에어컨을 끄고 냉장고 코드도 뽑고 하잖아요. 근데 게스트분이 오시면 에어컨은 좀 켜놓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에어컨 소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미리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제가 진짜 오늘 녹음하면서 이 코맹맹이 소리를 좀 이겨내야지 하고 녹음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